아브라함 커피, 아브라함 커피, 아브라함 커피. 탱커 아부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좋은 커피, 맛있는 커피, 비싼 커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비쌀수록 좋은 커피일까?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좋은 커피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커피라고 하는 거는 품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품질이 좋은 커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옳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커피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이잖아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생산된 생산물이기 때문에 매년 수확을 합니다. 매년 새롭게 쌀을 수확하듯이 햅쌀이 나오듯이 뉴크롭이 나오고 이런 것처럼 매년 새롭게 수확을 하는 농산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농산물의 개념으로 봤을 때에 물론 커피의 특수성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커피도 한낱 농산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커피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일단은 품질이 좋은 것을 일단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품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일단은 생두의 상태가 좋은 것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맛의 상태가 좋은 것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좋은 맛이라는 것, 그러니까 좋은 품질의 맛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취향을 탄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맛있는 커피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너무나 다르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맛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좋은 커피를 나누는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신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신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맛의 기준을 두고 이게 좋은 커피다라고 말해도 안 될 것이고, 신맛이 없는 것 중에서 또 좋은 맛을 또 좋다고 말하는 것도 이게 기준 삼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맛의 취향을 따라서 좋은 커피다라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규정을 하거나 이렇게 기준을 삼아 버리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대적으로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좋은 커피에 대한 기준, 품질에 대한 기준과 좋은 커피에 대한 맛의 기준은 취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누구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독특한 입맛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과일로 생각을 해볼게요. 맛있는 과일이라고 하면 당도가 높은 과일이죠. 모든 과일이든지 간에 당도가 높은 과일들이 맛있는 과일이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레몬과 자몽은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긴 하지만은 레몬도 고급 레몬으로 가게 되면은 당도가 있습니다. 그냥 우걱우걱 씹어 먹어도 정말 이 당도와 신맛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레몬들이 있고요. 자몽 같은 경우에도 비싼 좋은 자몽을 먹으면은 상당히 단맛이 풍부하면서도 신맛도 아주 부드럽게 잘 나오는 거죠. 그냥 너무 자극적으로 시기만 하고 식초 같은 그런 맛이 아니라 정말로 잘 익은 그런 과일들은 좀 좋은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도가 높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좋은 품질의 맛은 긍정적인 맛을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맛. 말하자면 단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맛이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히 더 좋은 품질의 생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단맛이 좋은 생두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체리 자체의 당도가 높아야 됩니다. 체리 자체의 당도가 높으려면 품종도 좋아야 되고 그 때로와도 좋아야 됩니다. 기후도 좋아야 되고 조건들이 잘 맞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농사도 잘 지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정확한 시기대에 거름도 잘 줘야 되고 그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도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땅 크기에다가 더 많은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따닥따닥 나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심게 되면은 땅이 가지고 있는 양분이 부족하게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되는 커피의 품질은 떨어집니다. 당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관리하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나무와 나무 사이의 공간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땅을 잘 운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또 더 좋은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간격뿐만이 아니라 땅도 이제 휴식을 줍니다. 한 몇 년을 경작을 하고 나면 한 1년 정도 쉬어준다거나 이렇게 쉬게 해줍니다, 땅을. 그래서 땅이 다시금 이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는 농장들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무 자체도 정말 맛있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연식이 있습니다. 연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나무 자체가 너무 늙은 나무면은 당연히 품질이 좀 떨어지는 커피가 생산됩니다. 근데 너무 젊은 나무도 알이 좀 덜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나무니까 어떻게 보면은 청년 나무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청년들이 약간 이게 장년이 되어져 가고 하면은
적절하게 관리를 해서 나무를 뽑아버리거나 베어버리고 다시금 이제 딱 몇 년, 3년에서 5년 사이 된 나무를 다시 갖다 심어가지고 이렇게 품질 관리를 하는 그런 농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품질 관리를 함에 따라서 체리 자체의 당도가 높아질 수가 있고 생두의 당도도 당연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단맛이 좋아지면 당연히 이 커피는 좋은 맛이 나요. 누가 먹어도 단맛이 좋은 커피는 좋다 이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물론 이제 뭐 그 생두 자체가, 이게 체리 자체가 맛있는 품종이나 그 기후가 잘 맞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잘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프로세싱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수확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열매인데도 불구하고 수확하면서부터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수확 방식에 따라 좀 다른데요. 물론 이제 포도 같은 경우에는 한 송이가 통째로 이렇게 익어버리죠. 통째로 익으니까 송이째로 이렇게 따면은 잘 익은 포도송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말 특이하게도 이 커피 체리는 열매, 여러분 나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들은 정말 한 가지째로 잘 익은 그런 사진들을 위주로 올리겠지만 실제 농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 줄기가 통째로 잘 익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기, 그러니까 한 송이처럼 보이는 한 줄기를 할지라도 이게 익은 건 있고 안 익은 건 아니고요. 새파랗게 초록색도 있고 새빨간 것도 있고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익는 시기가 달라서 수확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1차로 먼저 예를 들어서 뭐 1차로 수확을 했어요. 하고 나서 또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2차로 익은 것 위주로 해서 수확을 하고 또 한 달 정도 있다가 3차로 익은 것별로 수확을 하고 뭐 제가 알기로는 4차까지도 수확하는 농장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제가 가본 곳에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익은 것을 잘 선별해서 이렇게 수확을 하느냐 또는 이제 옛날 방식대로 스트리핑이라 그러죠. 그냥 손으로 쑥 훑어가지고 익은 거든 안 익은 거든 그냥 막 후루룩 떨어지게 해가지고 수확을 하느냐 이런 것에도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잘 익은 것은 맛있겠지만은 덜 익은 것이 섞여가지고 프로세싱이 되니까 결과물 자체는 익은 것과 안 익은 것이 막 섞여 있으니까 맛이 당연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계식 수확은 그보다는 스트리핑보다 좀 덜 할 수 있죠. 기계 자체가 나무에다가 충격을 주죠. 탁탁탁 충격을 줘가지고 이제 익은 열매들은 좀 더 잘 떨어지니까 이렇게 충격을 일정하게 탁탁탁 줘가지고 익은 열매들 위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스트리핑으로 그냥 막 훑어 따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겠지만은 완벽한 선별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선별은 핸드피킹에서 나오죠. 핸드피킹. 직접 이제 농부가 이렇게 인부들이 이렇게 와서 잘 익은 것들만 골라서 따는 것이 가장 사실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농장을 가보니까 이게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수확을 하냐면 이렇게 고용을 해요. 이제 열매를 따는 사람들 고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하루 종일 따가지고 마대자루에 담아가지고 오면은 이거를 이제 저울에 재가지고 무게대로 이제 그 인건비를 떼서 주는 겁니다. 니는 몇 킬로 땄으니까 몇 킬로만큼의 금액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많이 따면 많이 딸수록 이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임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새빨간 것만 따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실제로는 가보면은 꼼수 부리는 녀석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 농장도 어떤 농장은 마대자루 싹 까보면은 진짜 새빨갛습니다. 진짜 관리를 잘하고 인부들 관리를 잘했겠죠. 근데 어떤 농장은 마대자루 싹 까보면은 막 좀 알록달록해요. 그러니까 좀 완전 생초록색은 안 따는데 애매한 약간 노리끼리 한 거 하고 약간 덜 익은 거 하고 잘 익은 거 하고 섞여 있고 때로는 이제 과발효도 문제거든요. 나무에 달린 채로 오랫동안 익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색깔이 검붉게 변해요. 이거는 과발효. 어떻게 보면 약간은 시큼하게 우리 포도주 담그는 것 같은 것처럼 약간 이렇게 물러버립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수확을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도 품질의 차이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수확을 하고 나서도 이제 프로세싱 과정에서도 어떤 농장은 철저하게 이제 물에 뜨는 것들을 다 골라내고 선별 과정을 또 거치고요. 또 이제 말리는 중에서도 약간 곰팡이가 보인다 그러면 바로바로 골라내가지고 아주 높은 품질을 관리하기도 하고 막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맛에 결점이 생기는 거예요.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냥 생두를 받았을 때는 그냥 이제 뭐 벌레 먹은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실상 이제 현재 가보면은 벌레 먹은 것 외에도 커피 자체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이유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고 실제로 이제 벌레 먹은 것 외에 곰팡이나 벌레를 제외하고 과발효라든지 조금 덜 익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은 프로세싱을 마치고 나서 생두 상태를 보면은 이게 티가 안 나요.
이게 티가 안 납니다. 전문가들은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인들이 봐가지고는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아먹기가 너무나 좋은 거죠. 실제로 커핑할 때는 좋은 커피를 줬다가 이제 수출을 할 때는 조금 B 플러스급을 넘기기도 하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봐왔고요. 이게 아무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생각보다도 품질에 관련된 이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다. 근데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두 소비량이 생각보다 많은 축에 속하고요. 많은 농장들과 접촉을 해서 이렇게 더 좋은 가격에 이 생두를 구매하면서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생두의 품질이 상당히 많이 향상된 축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다른 나라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생두 품질이 좋은 축에 속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생두들이 많이 들어오는 나라에 속합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전에 이제 말했던 수확 방식 자체가 스트리핑을 하는 나라가 이제는 거의 없어졌고, 기계 수확을 하는 것도 왜냐하면 좀 한정적입니다. 왜? 기계 수확을 하려면, 기계가 굴러가려면 그 고산지대에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경사지르기에는 이제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 수확을 하는 것도 남미 쪽이나 한정적으로 아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핸드피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핸드피킹도 테크닉에 따라서도 그 인부들의 그 하는 노력에 따라 가지고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품질은 상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옛날처럼 정말 이제 관리가 안 되는 일은 잘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칸 베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제 생두를 말리는 과정에서, 체리를 말리는 과정에서도 이제 땅바닥에다 말리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말리게 되면은 습기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프리칸 베드라는 게 좀 많이 퍼져나가서 동남아 쪽에서도 아프리칸 베드를 쓰는 이제 경우들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칸 베드라 그래서 이제 대나무 같은 걸로 이제 평상을 짭니다. 그 평상 위에다가 말리기 때문에 지면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평상에서 말리니까 통풍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싱 과정에서도 품질이 전체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두의 품질이 많이 좋아지고 또 가격은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아주 싸구려 커피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최고 정말 안 좋은 그런 품질들은, 도저히 이거는 먹을 수 없는 그런 품질들은 다 걸러내고요. 그래도 어째 중상급 이상의 것들을 커머셜로 채택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로만 봤을 때는 결점도수도 생각보다 적은 편에 속하고, 먹었을 때 단맛도 상당히 괜찮고, 그냥 생두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요. 요즘 나오는 이 생두들이. 그래서 이제 품질 좋은 생두라고 하면 이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아주 비싸야지만 품질이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지간한 금액대 정도만 딱 올라오면은 품질은 상당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사실은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의 기준은 원두의 가격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원두의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링크를 보고 오시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생두의 기준입니다. 생두의 가격의 기준이 어느 정도만 조금만 올라가 주면은 사실상 품질 자체는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품질은 아까 말했듯이 개인의 취향을 따라가는 맛에 대한 쪽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도라든지 맛의 결점, 곰팡이라든지 텁텁한 이런 과발효된 이런 맛의 결점이나 이런 단맛의 부족한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품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격만 올라가면 상당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 아브라함 커피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원두들도 생두 자체는 품질 자체적으로는 중상급 사이로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팔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 좀 아브라함 커피는 조금 저가 커피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품질적으로 절대 밀리지 않아요. 품질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좀 더 복합적인 맛이 나고 더 산미가 풍부하고, 이런 커피들은 저희 매장에는 이제 뭐 게이샤라든지 몇몇 품종이 안 돼요. 근데 이런 신맛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신맛이 적으면서도 품질이 좋은 커피들을 채택을 해서 지금 많은 물량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이지, 품질이 절대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크게 품질 차이는 크게 안 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맛의 취향의 차이로서 가격이 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가격이 비싸면 품질도 따라 좋아질까? 물론 일반적인 농산물은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가격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품질의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맛의 취향에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비싼 커피를 요구하는 손님인데
신맛을 싫어하는 손님,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맞춰줄 수 있는 커피가 정말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커피 시장은요, 가격이 비싸지면 스페셜티 커피로 책정을 해서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스페셜티 커피 기준 자체가 애프터 테이스트나 이 산미, 액시디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액시디티와 애프터 테이스트가 좀 더 풍부하게 발휘되지 않으면은 비싼 커피로 책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커피 시장 자체가 비싼 커피들은 다 신맛이 두드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싼 커피라서 와 좋겠지,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조금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싸다고 해서 품질이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이상부터는 이제는 신맛의 유무로 갈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굳이 내 입맛에 안 맞는 커피를 비싼 돈 주고 사 먹을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은 상식을 정리할 겸 해서 프로세싱과 농장 현장 상황들, 이런 것을 오늘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알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서 상식을 넓혀주는 아브라함 커피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